황당하다고 보는 게 맞죠.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서니까. 대참사인 건데 그 정도 상황이 벌어지면은 당황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집권 여당은요. 지금 행정부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무한책임의 자세로 우리가 행정부 관리 감독 못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게 온갖 탓 민주당 탓 이런 식이잖아요. 황당 음모론들 한번 볼게요. 김행 지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이죠. 그 주에 있었던 윤석열 퇴진 집회에 민주당이 배우면 뭐 날리면도 아니고 국가적 반란이자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저게 왜 그렇게 되죠? 법적으로도 안 돼요. 헌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서 관종들 긁어 모아가지고 법과 아무 상관없는 뇌피셜만 주구장창. 아니 저 말도 사실이 아닐 뿐더러 네. 윤석열 퇴진 집회에 민주당이 배우기 밝혀지면 수사를 해야 되고 뭐 국가적 반란이다 수사 대상이라고? 그게 무슨 반란? 집회 결사 시위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야당도 당신들 말대로 하면 이게 공산국가 독재국가지. 그 야당도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당도 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실제로 언론의 보도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몇몇 뭐 신천지 같은 데라든지 몇몇 그 조직 꾸려가지고 저쪽 동원했다는 건 이미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 사고방식 속에서 이쪽 진영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냥 저런 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수렁에 빠지는 거고 저런 얘기를 보고 촛불에 더 나오는 거죠. 이봐요. 이번에 내가 촛불 행동 운영위원이라서 상황을 잘 알거든요. 네. 그때 당시 말했던 게 집중 집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80대씩 뭐 대형 버스를 동원했다는 민주당 차원에서 난 차라리 민주당이 좀 동원 좀 해주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 동원 버스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자 5.1 집회에서는 동원령을 금했대요. 아니 집중 집회가 아니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있는 집중 집회가 있기 때문에 집중 집회 때는 지방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돈 모아가지고 올라와요. 요거를 잘 모르면서 갑자기 동원령을 금했더니 5.1 집회 때 집회 참가자 수가 갑자기 줄었다는 거예요. 뭐 팩트가 말이 되는 소리라도 해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내 돈으로 자발적으로 버스 타고 올라오고 내 돈으로 갑자기 촛불 행동 막 후원하고 그러는 거지 민주당이 지시 내린다고 하는 사람들 아니고 이분들 입장은 민주당 차원에서 좀 나와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 지금. 아, 그렇죠. 그리고 배우라니요. 그거는 정말 그 촛불 집회 주도하는 분들에 대한 모독이세요. 그러니까 저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는 시민들, 지금 행동하는 시민들과 민주당이 어떤 위상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뭐 어떤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깨어있는 시민들을 배후에서 조종할 만한 솔직히 역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저쪽은 이익으로 뭉치고 우린 가치로 뭉친다 이랬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이익으로 뭉친 사람들인데 내 돈 내고 내가 어디 가가지고 뭐 한다 이런 게 평소의 사고방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우린 가치로 뭉치니까 네.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쓰고 내 에너지를 써서 가치를 지켜내겠다. 이 차이를 저들은 절대 영원히 이해 못할 거라 봅니다. 예. 그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의 각시탈 음모론. 와, 이게 국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 각시탈 그 가면을 쓴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에도 있었고 집회에도 있었다. 그런 거로 이태원 참사는 그 집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부러 일으켰다라고 하면서 아보카도 오일이라는 걸 오일을 뿌려가지고 그 언덕을 미끄럽게 만들었다까지 이야기를 현역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봤잖아요. 무슨 오일이 풀어져 있어. 저게 처음이 아니에요. 토끼 머리띠. 네. 그죠? 토끼 머리띠. 네. 그리고 오늘은 어젠가 오늘은 심지어 어떤 게 나왔냐면요.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서서 손을 벌리면 밀고 손을 이렇게 하면 뒤로 밀었다는 황당한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저 이만희 의원 저 사람의 이야기도 결국에는 민주당 책임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민주노총.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든 민주당인 사람들이 일부러 사고를 일으켜서 윤석열을 네. 네.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다면서 저런 밑에 저 골목길에요. 오일을 뿌린다고 미끄러워질 그 언덕이 아니잖아요. 안 가봤으니까 저런 개소리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갔다 왔잖아요. 사진까지 찍고 왔는데요. 그 골목에 오일을 뿌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을 뿌려요. 그래서 그거 다 펴놔요.
그리고 저게 네. 아보카도도 아니고 진빔이라고도 밝혀졌는데 계속해서 저런 헛소리들을 하니까 그냥 찌라시 보고 와서 그대로 읊으면 그 막 김용판 의원도 그런 걸로 많이 비판받았는데 아직도 책임 안 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저런 것들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게 문제예요. 그쵸.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 진짜 그리고 토끼머리띠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부끄럽습니다. 그 법적으로도 무혐의가 이미 나왔어요. 네. 전혀 관계없다는 게. 네. 그래가지고 한 사람 토끼머리띠 한 남성을 토끼머리 했잖아요. 네. 진짜. 그러다가 이제 토끼 머리띠 여성을 또 막 하다가 갑자기 오늘 나온 게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국민들 안정시키고 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는 행위 저열한 비열한 짓이거든요. 세 번째, 무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진석 서울 시내 모든 기동대를 촛불 집회에 투입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저것도 팩트가 아닙니다. 팩트가 당연히 아닌 것이 네, 네. 이번에 서울 경찰청장도 집회 대비 때문에 이태원에 배치 못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말을 팩트가 나왔으면 정진석이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극우 유튜브나 그 극우에 계시는 분들은 저 말을 믿고 있잖아 지금도. 우리한테 댓글 그렇게 달잖아요. 네. 당시에 보수라고도 부르긴 그렇지만 아무튼 보수단체 규모 집회 되게 컸다 그러고 8시 반에 이미 집회 다 끝났다고 하고 빈집을 포함해서 그 인근에 기동대들이 있었다고도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뻔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신뢰를 못 받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이라 봅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저런 식의 가짜 뉴스를 냈으면 언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뭐 그냥 사퇴각. 지금 경찰력도 충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운용의 묘라고 하잖아요. 운용의 기술. 네. 어디에 얼만큼 보낼 것인가. 근데 지금 아크로비스타 지키는 기동대, 빈 관저 지키는 기동대는 꿈쩍도 안 했다는 것이고 기동대 경찰 숫자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서울경찰청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 지금 당대표 격인 사람이 저런 가짜뉴스를 냈으면 걷어들여야 되는 것이죠. 네. 네. 한 번 더 볼까요? 윤석열 출퇴근길에 투입되는 인원 7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제 뭐 관저로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놀래서 들어간 건지 진짜 들어간 건지 모르겠어요. 뭐 들어갔다고 이제 문자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언론 플레이 같은 걸 했는데 대통령 출퇴근길에 소요되는 저 많은 인원들이 결국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생긴 일종의 직접 간접적 요인 아니냐. 이것도 합리적인 의심이잖아요. 네. 정당한 이의제기인 거고. 아니 그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인력 배치 문제가 또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 있었다면 저런 인력은 필요 없지 않았냐. 그러면 오히려 인력 이렇게 배치하는데 그 이태원에 마약 단속뿐만 아니라 질서 유지, 교통 대책을 위해 인력을 더 배치할 수 있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저게 100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그 용산서의 그 교통과, 그러니까 용산서 전체가 근무 시간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막 1만 시간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렇게 늘어난 게 현실이잖아요. 현장 경찰들은 예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일부 언론 제외하고 이거 진짜 보도도 안 됐거든요. 그게 아까 하인리 법칙처럼 이미 그 징조 현상이었다고 봅니다. 네. 그걸 다 묵살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 보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 윤석열 자체가 12구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했던 모든 행위가 사실 참사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고 65%가량의 사람들이 윤석열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그 자체가 참사였던 것들이 여러 가지 모이다가 어마어마한 대형 참사가 터진 거예요. 그게 하이니 법칙이라고.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윤석열의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자체로 시작된 책임, 이 참사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거예요. 그 이상한 건 이런 일이 터지면 자성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면 그러면 훨씬 이런 사고가 덜 일어나지 않았을까?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자성하게 되잖아요. 보통은. 네. 그런데 누군가 혹시 그 대통령의 경호 때문에 경찰 인력이 너무 과로해서 배치를 그렇게 해서 이런 참사가 터진 한 원인이 아닐까요?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 말하면 그걸 가지고 막 화를 내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좀 낯설어요. 이상한 캐릭터죠, 지금. 이상한 캐릭터.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국민이 혼나야 되냐. 예를 들면 청와대에 계속 계셨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국민이잖아요. 네.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잖아요. 근데 왜 그 국민이 혼나야 되는지. 이게 너무 맞습니다. 너무 낯설어요. 이 상황이. 거기다가 대통령이 조금 무능무지한 사람이면 국무총리라도 뭔가 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도 초창기 때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질렀잖아요. 네. 이상한 소리 막 하고 농담하고. 네. 그러면서 했던 말 중에 용산구청의 잘못을 따질 수 없다. 그러면 경찰만 잘못한 거예요?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게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용산 경찰서장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뭐 직접 임명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때 임명했으니까 용산 경찰서장만 책임을 지면 끝나는 문제처럼 보입니다. 지금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가 이상민과 같이 손잡고 내려가는 것이 그나마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은 지금 자를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용산구청 잘못을 따질 수 없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체가 없는 경우에 경찰이 선제적 존중 관리를 할 수 없다. 법적으로도 틀렸다는 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해버렸잖아요. 네.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경찰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그 용산구의 구청. 잘못이 없다. 초반에 이런 것들이 총리나 대통령의 말이 가이드라인이 돼버려갖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상황,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것이고, 어찌됐건 지금 윤석열 자치경찰 임무 그것만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체자가 없어도 자치경찰이 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밑에 맨 끝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치경찰을 총괄하는 게 행안부 장관입니다. 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이것이 자치경찰의 주요 임무 중에 하나라고요. 네. 그럼 주체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 예상되면 무조건 가야 돼요. 그렇죠. 네. 지금 행안부 장관 이렇게 돼 있어요. 경찰 쭉 올라가면 책임자 누구야?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자치경찰 행안부 장관. 그 다음에 용산구청 쭉 올라가면 행안부 장관. 피할 수 없어요. 예.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요. 자, 오늘 의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시는데, 오늘 준비했던 의제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 그러니까 그 미사일로 대응을 못해. 왜? 우리 미사일이 뒤로 떨어져 버린 적이 있어갖고, 그래 전투기를 출동을 시켰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대가 미사일을 쏘면 나도 니들만한 미사일이 있어라고 같이 보여주는 거거든. 상대가 미사일을 쐈는데 전투기를 출동시켰는데 그 전투기도 문제가 생겼어. 이게 윤석열 정부고요. 그 다음에 청문 보고서 없이 14번째. 지금 윤석열 집권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됐는데 14번째 교육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이 와중에요. 14번째 교육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임명하자마자 이주호는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자기 또 장관 특보로 임명을 해요. 정말 MB맨답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윤석열 정권의 한계이자 민낯이고 윤석열 씨가 정권을 잡을 자격이 없다는 거. 당신들한테 이 정권은 상당히 버거운 일이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저는 6개월 지날도록 개선의 여지가 없는 윤석열 정권 퇴진에 열심히 하랍니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6개월 동안 참았는데 마지막에 터진 게 12구 참사인데 이거 어떻게 참아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새날 구독 좀 해주시고요. 옆에 계시는 최민희 TV 그리고 알림이 황희두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끝날 쯤 슈퍼챗 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아직도 슈퍼챗 쏴주실 약간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네. 왜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런 것보다 그게 후원이나 슈퍼챗 얘기를 하면 이런 분위기에서 좀 명구스럽죠. 아니, 저는 이런 아픈 방송을 하기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슈퍼챗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구스럽지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저번에 한번 달린 댓글처럼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멤버십도 못하고 슈퍼챗도 못해요 하시는 분 때문에 있을까봐 그러면 그런 분들 괜찮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되죠. 구독해 주시고 예. 유튜브에 광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주실 게 새날도 있지만 촛불행동 같은데 후원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돈 엄청 들어가요. 그 집회라고 하는 작업이. 저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후원들을 모아서 그게 하나의 현상으로 이번에 추도 집회도 보니까 인파 어마어마하더만요. 외신은 10만 명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언론들 경찰은 10,000명도 안 모였다고 하고 9,000명이라고 하고 그런데 민주당이 2만 명을 동원했다고 하고 9,000명이라며 네. 민주당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해 266회 방송 마치고요. 새날은 또 내일 낮 방송에 다시 오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